이번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나오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읽어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읽을 때는 기호를 읽을 때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주고 다르게 읽으면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요 기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의 대부분의 기호들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요 기호는 contain 의 C자를 기호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C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요 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다르게 말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때,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1입니다. 근데 B가 1, 2, 3, 4예요. 그러면 A에는 1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요 2가 여기도 있죠. 이럴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부분집합의 의미. 자,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선기호를 써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이겁니다.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을 가져다 놓으면 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A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B를 가져다 놔도 포함됩니다. X를 가져다 놔도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기 자신, A는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보면 부분 집합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여기 1, 2가 있는데 A를 또다시 한번 적어서 1,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상태가 이거죠. 얘가 여기 있죠. 얘도 여기 있죠. 그래서 정의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을 가진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성질 꼭 기억하세요. 공집합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이 여기 임의의 집합이라는 말 보이죠? 어떤 집합이든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되겠죠. 마치 이런 느낌. A가 B랑 같고 B랑 C랑 같다면 당연히 A가 C랑 같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A가 당연히 C에 포함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할 때는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반대로 이겁니다. 이거 동시에 B도 A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어야 되지만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있어야 그럴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다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을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자, A가 있고 1, 2 이렇게 있고 B가 A, B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만약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A가 1 아니면 2가 돼야 되겠죠. B가 1 아니면 2가 돼야 됩니다. 그 순서상이 A가 1이면 B가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A가 2가 된다면 B는 1 돼야 됩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랑 원소의 상태가 다 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를 때는 이렇게 사성기호를 써서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자기 자신은 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있는데 자, 이렇게 1, 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부분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조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공집합이 있겠죠. 그 다음 1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지금 부분 집합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만 있어도 그죠?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1,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원소가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조사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거 다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근데 진부분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걸려요. 이게 이거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알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 솔직히 좀 자기 자신은 좀 빼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입니다. 같지 않을 때.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은 뺀다라는 겁니다. 이때 얘네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죠? 요거는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부분 집합이 맞기는 한데 같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포함관계. 부분 집합이다라는 말의 의미.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있을 때, 그죠?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기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 A 집합 안에 만약에 10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그럼 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죠. 1, 2, 10은 요 10 때문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성질 좀 기억해 주시고. 부분 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진부분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은 뺀다.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은 그냥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안에 있는 원소들이 상태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앞에 이제 집합 첫 시간부터 했을 때 요 기호,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기들이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합이지 않을까?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보이죠? 파이. 그럼 쌤 이거 원소인데요. 원소면 이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 1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는 모든 집합에 포함되는 공집합, 순수하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파이라고 하는 문자 또는 기호, 그게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소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는 얘랑 모양이 똑같지만, 그죠? 모양은 똑같지만 아닙니다. 공집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 알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이 집합이에요, 집합. 공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요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 있죠?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합 기호 빼고 안쪽에 적혀져 있는 애들은 모조리 다 원소입니다. 얘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얘는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죠. 1번 맞고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은 S의 원소다. 자, 이게 원소 기호죠. 그럼 1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원소라는 말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 4번. 파이가 S의 원소다. 아, 얘는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죠. 5번. 1, 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이 안에 원소로 존재하지 않죠. 없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 이걸 옳은 말로 고치려고 하면 얘는 여기 보이는 1, 2를 가져와서 부분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그죠? 말한 거니까 이거는 요렇게 기호를 써야 됩니다. 요거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5번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5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와 이 기호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1번. 1번 같은 경우는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나오죠. 파이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 얘는 얘를 나타내는 거겠죠. 왜? 원소 기호 쓰고 있죠. 이 안에 원소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소입니다. 원소가 2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번은 맞는 말. 2번. 파이가 A에 포함된다. 그럼 이건 집합이겠죠, 집합. 과연 집합 맞을까? 원소인데요. 얘는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얘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모든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 그죠? 공집합. 2번 또 맞는 말입니다. 얘는 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3번.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A의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기호가 맞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4번.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여기? 아니죠. 얘는 요 원소 보이죠? 원소를 가져와서 다시 집합으로 만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부분 집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가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뭘까요? 여기 원소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원소가 여기 없죠. 그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 얘 보이죠? 얘를 가져와서 원소로 만든 겁니다. 가져와서 원소로 만든 것.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부분 집합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분 집합. A의 부분 집합. 요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S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공집합,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요. 그게 지금 원소입니다. 이 말인데 여기 있죠. 여기. 원소를 가지고 있죠. 제일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얘를 말하는 겁니다. 니은 맞는 말. 디귿은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인데 원소인데요? 아니죠. 얘는 얘를 나타내는 거지만 얘는 여기 보이죠? 1하고 2 보이죠? 이 두 개를 가져와서 다시 집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맞죠? 그러니까 S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얘는. 이해되죠? 다시.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얘입니다. 얘. 자,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얘입니다. 얘. 알겠죠? 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얘 보이죠? 얘를 가져와서 다시 집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를 가져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가 포함된다라는 기호가 맞는 말이겠죠? 이걸도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은 요거는 요걸 가져왔겠죠. 요걸. 그죠? 얘는 얘가 아니지만 얘는 이 원소를 가져와서 다시 집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미음 맞아요. 그 다음 비읍은 요거는 요걸 가져왔겠죠. 그죠? 왜?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인데 이걸 원소, 여기 그런 원소가 없죠. 이런 원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읍은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기호. 요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 그럼 원소가 뭔지 집합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이 기호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은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A가 B에 포함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요 첫 번째 A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전체 다 4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 얘는 A가 없으면 X의 범위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A를 전체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선상에서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 말 뜻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5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뜻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죠.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앞에서도 개념 설명할 때 많이 했었는데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등호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는 요 그림, 요 시작점 보이죠? 요걸 여기 위에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올려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포함돼야 될 애도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고, 그죠? 포함돼야 될 애도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고, 포함시켜야 되는 애도 마이너스 5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면은.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올려놨을 때 괜찮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 쪽에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포함돼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시켜야 되는 애는 이 자리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가 없죠. 자, 포함돼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5 얼마. 다시 A죠. A. 잘못 적었죠. A가 포함되는 애죠. 자, A가 마이너스 5, 그죠?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는 포함시켜야 되는 애인데 마이너스 5가 없어요. 마이너스 5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다시 마이너스 4.9, 그죠? 마이너스 5보다 큰 애, 마이너스 4.9 이런 것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포함시킬 수 없겠죠? 이 원소가 여기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는 등호를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요 관계는 수학상에서 개념 설명, 부등식을 설명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a의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큰 쪽은 맞습니다. 커야 됩니다. 지금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이쪽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제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넘어가서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그럼 이쪽에서 a가 마이너스 7보다 다시 7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요겁니다. 그죠?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3과 7의 합, 답은 10이 돼야 되겠죠. 요 등호 관계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리 못하면 다 풀고 틀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다르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x가 y에 포함된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시 x가 y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2 보이죠? 2부터 볼까요? 뭐 다른 거부터 봐도 되는데 2를 보면은 여기 2 없죠? 그러면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들을.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 그러면 a제곱이 1 되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a가 1인 경우.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집합은 2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집합은 자, 요게 2였죠. 2라고 가정했죠. 2. 그 다음 a가 1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3, 1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나요? 보면 2는 여기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 1이 여기 없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랑 1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2랑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랑 1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가요? 2가 여기 있죠. 1이 여기 있죠. 아 됩니다. 이건 오케이. 지금 마이너스 1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지금 우리 하나 따져본 겁니다. 얘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 얘가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a 빼기 4가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a가 6이라는 이야기겠죠. a가 6인 경우. 자 a가 6 되게 되면 x는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6 되게 되면은 자 x는 2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y는 자 여기 6을 넣어주게 되면은 a제곱 자리에 37 되겠죠. 그 다음에 6이 되니까 2,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2가 여기 있지만 마이너스 6이 여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끝인가요? 아니죠. 계속 따져보셔야 됩니다. 뭘 따져봐야 되냐면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2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거 따져봤죠. 그 다음 따져봐야 되는 거는 요 마이너스 a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야 될 게 참 많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a가 a제곱 더하기 1인 경우 그러면 이걸 풀어보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a에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허수가 나오죠. 허수. 이게 허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수 a다라는 말 보이죠?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마이너스 a가 a 빼기 4인 경우 그러니까 a 값이 2인 경우입니다. 자, a가 2가 된다면은 자, x 볼까요? x는 마이너스 2, 다시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y는 5에다가 마이너스 2에 1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는 여기 2가 없죠? 그죠? 그럼 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계속 따지겠습니다. 다섯 번째. a가 마이너스 a가 1인 경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된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중복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될 수는 없으니까. 2하고 1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2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두 가지. 마이너스 a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구하신 다음에 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포함되는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되겠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되는 게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 공집합은 A의 진부분 집합이다. 자, 진부분 집합.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진부분 집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이거죠. 자기 자신 빼고 다. 그죠? 자기 자신 빼고. 자기 자신은 제외. 아이고.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 됩니다. 자, 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A의 진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해보게 되면 공집합, 그 다음에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요거, 그 다음에 0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경우, 1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경우, 2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경우, 뭐 또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공집합 0, 그 다음에 공집합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자기 자신, A가 있겠죠. 자기 자신, 얘 빼고는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공집합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죠? 공집합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요 두 개를 진부분 집합이다. 이거 조사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또 맞는 말이다. 그 다음 공집합 0, 1, 2 그대로 적어놨죠.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적어놓은 거죠. 이거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 맞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을 구분하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진부분 집합 잘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 제외하고는 다 이거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다 진부분 집합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 보이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A, B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 B 같다. 그러면 포함관계 문제에서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1은 여기 있죠. 20, 여기 20 없는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똑같아야 됩니다. 원소 모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가 2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은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0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럼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5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개를 연립해보게 되면 다시 B는 15가 되겠죠? 그죠? 요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 말 보이죠? A가 B랑 같다. 이렇게. 그러면 원소의 상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여기 2 보이죠? 2.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셔야 됩니다. 2가 얘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A 더하기 2가 2 되는 경우. 그 말은 A가 0인 경우죠. 그러면 A를 조사해보게 되면 2-입니다. B를 조사해보게 되면은 2, 그죠? 6 되겠죠? 0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그럼 이건 다르죠?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A제곱이 4인 경우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죠. 여기서 또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죠. 자, 그러면 A가 2인 경우는, 집합 A는 4, 2가 되고, B는
2, 4. 아,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은 0과 마이너스 2 되겠죠? 다시 2가 되겠죠? 0과 2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2와 8 되겠죠? 이거 안 되죠?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따져봐야죠. 이게 지금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경우 따져봤으니까 얘가 얘 또는 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 빼기 A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6-A가 A 플러스 2랑 같은 경우. 그럼 요거 풀면은 A가 얼마죠?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가요? 다시 2A가 2인 경우죠. A가 2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했죠.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6-A가 A제곱 빼기 2인 경우. 그럼 이걸 풀어보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A에 빼기 8인가요? 이렇게. 근데 요 보면 이거 풀어보게 되면은 근해 공식에 넣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33인가요? 근데 보면은 보기에도 그게 없죠 지금. 그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눈치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눈치가 좀 있으면 A의 값은 이 말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2가 나와버렸죠.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3점짜리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거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 따지는 경우들만 잘 하시면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면 쭉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호와 이 기호가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섞여서 복잡해집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 어렵지는 않지만. 두 번째, 이 포함관계를 이용한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부등식 문제하고 섞여서 나오기가 참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연습해 놓으시고 두 번, 세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두 문제를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 문제와 똑같죠.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따져보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 실수 A의 값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죠. 쭉 푸는 과정에서 어이구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답인 겁니다.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괜찮죠? 그 다음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또는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원소끼리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끝날 일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